미군 사령관이 우리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을 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라며 감히 경고를 날린 건데요. 미국의 일개 군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회방 놓는 이 상황.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끝까지 안 주려는 추악한 속내. 지금 바로 파헤칩니다.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또 조건에 집중해야 하고 그래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역량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으로 발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는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한미군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저 건방지게 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는 국방부에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 곧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가 열릴 예정이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 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약 8.5%의 국방비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을 추진을 할 것이다. 네, 어찌됐든 뭐 이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전작권 관련해 가지고 까불고 다니는 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제가 문제가 있겠죠. 뭐 최욱 씨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 네. 브런슨 사령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군인이잖아요. 네. 군인이란 말이죠.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작권 전환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주권의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주권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상황이고 뭐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현지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정치적 편의주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아니, 저런 화가 발언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이 월권을 행하는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좀 화내기도 좀 지쳤습니다. 좀 지친 상황인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거거든요. 정치적 편의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임기 내, 그죠? 임기 내. 그것도 본인 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기 내라는 표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2028년 연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차기 정부가 들어왔으면 정책 리뷰하는데 검토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걸리겠죠. 거예요. 그 사이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지. 그 사이에 또 안보 환경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끼리 합의해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목표인데 근데 지금 브론스 사령관은 미 의회에 가서 2029년 이제 미국 회계연도를 2분기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1분기죠. 2029년 3월까지 하는 거죠. 네. 3월까지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건 트럼프 퇴임 이유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월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 편의주의 이게 이제 전날 나온 거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다음 날 나온 거예요. 전날 이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서 너무 좀 슬펐어요. 이 아주 싸가지 없고 월권행위라고 건방을 떤 건데 대한민국 언론은 큰 어른이 이 얘기한 것처럼 다루더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적권 문제가 사실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정치화된 지 예. 오래된 이슈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보수적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전직 군수뇌부들, 뭐 경찰들, 외교관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전작권 환수 막 반대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작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격렬한 반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그죠? 예전보다는 차분합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강이 살 길이다. 그 자강 중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국내적인 분위기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성숙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자꾸 미국이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런슨 장관, 그 사령관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명백히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한국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합 방위 작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되겠죠. 네. 세 번째가 제일 골 때립니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영내 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할 때 한반도 정세도 좀 많이 안정화되고 동북아 정세도 많이 안정화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이씨. 더 열받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바꾼 적이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군이 100가지 정도의 숙제를 하면 100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면 합격. 근데 한 90개 정도의 문제를 푸니까 갑자기 바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50개 문제를 더 내는 거예요. 이것도 풀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언론이나 좀 이렇게 전문가들도 정확히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잘 모셨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동맹의 기간을 정해놓고 체결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곧 기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이 쌍방이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로든. 지금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작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협의체죠. 그 브런슨과 같은 작자들이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개 장군이 대통령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거든요. 특히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작자가 부임하자마자 지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도 하나가 무슨 지도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쳤는데 베이징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몇 킬로고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기에는 몇 킬로고 하와이를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대만을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절대로 여기에는 전략적 자유권을 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거예요. 그 미국의 기지화 시켜놓은 거네. 그렇죠. 한국을. 그렇죠. 그러니까 브런슨 발언 중에 심각하네. 또 이거 연결시켜서 심각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전작권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이랬냐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 즉 주한미군은 이제 서쪽을 바라보겠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중국이네. 우리나라의 서쪽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한미 연합 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상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동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걸프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당 국가들은 우리는 미국한테 이게 발진 기지로 삼으라고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미중 그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입장, 기본적인 입장은 주한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영토를 발진 기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와, 이거 오늘 준비한 아이템 중에 제일 중요한 이슈네. 아, 그런가요? 예. 이 버런슨이라는 작전은 철저하게 동맹의 현대화론자입니다. 즉,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을 지키는 건 상관없고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을 지키는데 동원되도록 인원도 축소시키고 전략적으로 지금의 전략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현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렇게 말하죠. 와. 그런데 이 29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한미군에서 제시한 것도 이것도 꼼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년 되면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리고 29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작권을 해소하려면 지금처럼 불평등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는 일종의 자범 불협화음을 감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조금만 불협화음이 난리야. 난리가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아니, 난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한테 너 미국한테 혼났어 안 혼났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전문가분이 그 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해오셨어요? 난 너무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고. 매부쇼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그럼 어디 계셨던 거예요? 조용히. 야 오늘 너무 중요하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뭐냐면 앞으로 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브론스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 언론도 이런 것도 좀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브론스는 그랬잖아요. 사드 아직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탄약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드에 장착되는 요격 미사일이 이동 중인갑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보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그 미국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저기 청문 내용을 들어봤어요. 해당되는 부분. 영어도 잘 못하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랬냐면 뭐예요? 작년 6월에 미드나잇 해머.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그 공습했잖아요. 그랬죠. 그 이전에 레이더들 복수형을 상해서 레이더들을 중동으로 옮겼다. 근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지금 미국의 레이더,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용 레이더를 중요하게는 AN/TPI-2로 보이는 사드용 레이더가 있고 패트리어트용 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 맥락상 그걸 중동으로 차출했다 했는데 아직 안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맥락을 보면. 네. 그러면 자 사드 체계에서 레이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고철 덩어리죠. 그죠? 예. 마치 이제 권투 경기 나가는데 이게 안 돼 쓰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레이더가 없으면 어디로 쏘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경북 성주에 뭐 저기 뭐 발사대도 있고 요격 미사일도 좀 뭐 재고령이 좀 남아 있고 뭐 통신 발전 장비 뭐 주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갖다가 레이더를 갖다 중동으로 갖다 놓고 뭐예요? 아직 사드는 한국에 남아 있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가 없는 거죠. 최근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건에 집중해야만 미국과 한국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측이 오히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이 발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미가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 정부 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브론스 사령관이 또 한마디 했었는데 DMR은 2029년 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라고 2029년 1월을 얘기했어요. 예. 2029년 1월이 언제냐? 예,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달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 트럼프 2기 정부 그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목표 연도니까 그거보다 땡기는 거예요. 네. 목표가 그때니까 네. 그 얘기로 보여지고 그러면서 뭐 정치적 편의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통상 일반론적인 것 같아요. 정치 일정에 맞춰서 막 전작권 전환해서는 안 된다. 네. 전작권 전환되더라도 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예. 조건을 잘 갖추어서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가 든든하다. 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 29년 1월로 본인도 못 박았잖아요. 예, 예. 그 전에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정권 때 정부 때 하겠다. 우리도 이재명 정부 때 하겠다. 그 시기를 1년 앞당기느냐 뭐 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예. 그런 건 조건을 평가할 때 예. 정량적 평가도 있지만 정성적 평가도 있어요. 정성적 평가는 어차피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거기 세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 네. 그다음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예. 그다음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거든요. 예. 그럼 한반도 핵심 군사 능력은 정양적 평가가 돼요. 네. 나오잖아요. 전투 지수가 나오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도 어느 정도 정량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네. 거기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해구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확장 억제 전략을 더 주겠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겠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의 안정이잖아요. 네. 이거는 예.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 편의주의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군사적인 판단 플러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작권 전환 필요하다고 계속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거고 네. 저는 이거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 판단에는 언제가 적기라고 보십니까? 전작권 전환의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올해 안에 내년에? 아니 그건 뭐 꼭 그 명시하기는 뭐 하고 예. 사실 저는 지금 오늘 갖고 와도 문제 없다고 봐요. 전작권 오늘 가져와도 문제 없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합사 부서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이에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와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이 전작권 전환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2006년부터 맞습니다. 추진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릅니다. 그때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예. 우리 한국군 미국하고 연락단만 중간에 하는 예. 일본형으로 했어요. 아. 그럼 준비가 많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와서는 그 현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령관과 부사령관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와도 아무 그러면은 문제 없네. 연합사령관이 뭐, 휴가 가서 부재 중이면은 지금 부사령관이 당연히. 대행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브람스 사령관이 부임하고 나서 쭉 설명 듣더니 예. 이거 에브람스 사령관 이제는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예. 듣더니 부사령관님 이거 오늘 당장 해도 되는 거래요. 오, 야, 맞다. 지금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예. 오늘 당장 해도 문제 없다. 그게 몇 년도 얘기인 거예요? 그때가 에브럼스 사령관 2018년도. 2018년도.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브람스 사령관의 태도는 예. 사령관을 하면서 바뀌어 가요. 그래요? 이거 조건이 중요하다 하고 아, 까탈스럽게. 왜냐면 예. 처음에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건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에브람스 사령관도 좀 그걸 시간을 많이 끌고 예. 했는데 전작권 전환은 그때그때 미국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빨리 한국이 갖고 가기를 원할 때가 있고 본인들이 주기를 싫어하는 시점이 있어요. 2006년도만 해도 그때 빨리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전쟁은 국가끼리로 알았는데 알카에다 조직 같이 테러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데에서 국가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럼 군은 경량화해서 어디든지 다. 요새 전략적 유연성이라 하잖아요. 예.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한반도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가 99개 가까이 있었어요. 전방에 다 인계철선 했던. 예. 이래서는 빨리 못 빼잖아요. 그쵸. 그래서 캠프 홈프리로 다 모으고 모으고. 그럼 언제든지 예. 이동할
출동하잖아요. 출동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작권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한테 줘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그때는 2012년도까지는 준다 예. 해서 했거든요. 예. 시기까지 예. 모선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고도화되고 중국 부상이 결정적이에요. 중국 부상이 되면서부터 이제 전작권 전환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이 고도화되니까 주면은 보수들은 늘 그러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것 같으니까 예.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미국을. 예.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됐을 때 하자라고 조건을 그때 2015년인가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전작권을 주면 한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주고 싶지 않아.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고 예. 있고 우리는 빨리 가지고 가져오려고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중동에서 미국이 동맹이지만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있죠. 자주국방이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빨리 전작권을 갖고 와야 되겠다. 예.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견제한다고 하다가 대만 문제 생겼을 그러니까. 때 우리가 끌려 들어갈 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작권은 이제는 빨리 갖고 올 예.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하는 거를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로드맵 주한미군 차원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군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는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